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아차 협력업체들이 최근 기업 회생 신청을 잇따라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곳도 대여섯 곳에 이르면서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기아차 협력업체들은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자동차 도시 광주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시내버스 앞문에 손이 끼어 20m가량을 버스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이 내일 바른정당 통합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소속 지방의원들이 당원들에게 투표 거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방송 파행을 접고 광주 MBC 뉴스데스크가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합니다. 광주 MBC는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단편적인 뉴스 보도에서 벗어나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하는 오늘의 뉴스를 발굴해 전달하겠습니다. 뉴스 이면을 파헤치는 분석과 설명을 통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친절한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다룰 뉴스는 기아차 협력업체, 특히 2, 3차 협력업체들의 경영 악화 문제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 먼저 그 실태를 윤근수 기자가 전합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법원의 법정 관리에 따른 기업 회생을 신청한 광주 전남 지역 업체들의 목록입니다. 올해 경우 이달 초순까지 모두 27개 기업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개 기업이 기아차 광주 공장의 2차, 3차 협력업체들입니다. 전체의 18.5%, 5분의 1가량에 달합니다.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는 1년여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회생을 신청한 업체가 재작년엔 한 곳도 없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2곳이 생겼고 올해는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 3차 협력업체들의 회생 신청이 더욱 늘 거란 점입니다. 광주의 모 법무법인 한 곳만 하더라도 현재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아차 협력업체 여러 곳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적인 건도 4-5군데가 지금 진행될 정도로 향후 올해가 이제 기아차 협력업체의 어떤 위기 상황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아차 협력업체들의 경영 위기가 새해 들어 지역 경제를 쓰나미처럼 강타할 거란 우려가 지역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업체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빚이 많아 사업장 정리를 고민하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의 목소리는 대역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지 않은 다른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은 괜찮을까? 취재진이 기아차 2차, 3차 협력업체 20여 곳을 접촉해 봤는데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조용히 문을 닫은 업체가 광주 지역에서만 대여섯 곳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자구책을 찾았지만 회생 신청의 기회마저 놓치고 폐업 수순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이에요. 광주 경제 공동화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경쟁력을 따지게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우리도 내년 사업계획서를 거의 못 잡고 있을 정도니까요. 일부 경영자는 자취를 감추기도 해서 임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곳도 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다 보니 당장 어려움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도 각종 민형사 소송 등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사업을 접고 싶어하는 경영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요즘 사장들을 만나서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이냐 물어보면 다수가 잡음 없이 어떻게 문을 닫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기아차와 1차 협력업체 주문대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단가 인상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며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협력업체 줄도사는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럼 김철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선 리포트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협력업체들이 부품을 대는 기아자동차의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을 정점으로 내수와 수출의 동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수출이 크게 줄었고요. FTA 협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입차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파는 기아차 광주 공장에도 미치고 있는데요.
연 62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광주 공장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정점을 찍은 이래 지금껏 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진과 중소업체의 부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산업연구원 조사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차와 3차 부품업체들의 이익률은 여기서 다시 반토막 수준이어서 1%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100원을 벌면 1원을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익률이 워낙 낮다가 보니까 악재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체력도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광주의 경우에 기아차 부품 납품업체들 사정이 좀 낫지 않았었습니까? 네, 경기가 좋았을 때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광주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신들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달라진 은행권 분위기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위험자산 관리 차원에서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대출을 해주더라도 조건을 대폭 강화해서 돈줄이 막혔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파산을 신청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고 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 새해부터 최저임금 상승, 이게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더. 네, 중소업체들은 내년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1월 1일부터는 올해보다 16% 이상 오른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을 줘야 하는데 지금도 허덕이는 마당에 대폭 오른 인건비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또 통상임금 소송 여파로 잔업과 특근이 없어지면 생산량 역시 감소할 게 뻔하죠. 이런 3중고, 4중고가 겹치면서 중소업체들의 파산이 도미노처럼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아차가 지역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생산액만 연 10조, 광주 지역 생산액의 34%를 차지하는 기아자동차는 광주 경제의 가장 큰 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부품업체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경우에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체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물론 이런 위험이 과장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 삼성전자 광주 공장 생산 라인 이전에 대한 대비가 늦어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던 걸 생각해 보면 광주시 등 관계 기관과 지역 경제계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원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시 뛰는 광주 MBC 뉴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광주 MBC 뉴스. 시민의 제보에 귀 기울이고 서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어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응답합니다. 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를 타다 앞문에 손이 끼어 끌려가다 크게 다쳤다는 제보인데요.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잘잘못을 따져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류장이 멈춰선 시내버스에 승객들이 올라탑니다. 마지막 승객인 75살 종모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타려던 순간 갑자기 앞문이 닫히더니 정 할머니를 매단 채 달려갑니다. 앞문에 손이 낀 정 할머니는 20여 미터를 끌려가다 도로에 내팽개쳐지면서 그대로 버스 뒷바퀴에 깔립니다. 저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버스 기사의 그 무심한 행동이고 이게 세심한 조금만 쳐다봤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사고 당시 정 할머니는 손이 끼었다고 절박하게 문을 두드렸지만 버스 기사는 그대로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동맥혈관이 파손된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3시간가량의 수술을 받은 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당시 버스 기사가 맞은편에서 오던 같은 회사 버스 기사에게 인사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정이 그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우리 기사가 내가 볼 때 알았다 그러면 바로 내려서 그걸 조치했을 거예요. 지난해 광주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820여 건. 70%가량은 정류장 통과나 승하차 거부였지만
불친절하다와 난폭 운전을 지적한 경우도 전체 민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소수에 도달했을 때에 서서히 밟아도 되는데 급정기로 밟았을 때는 저희들 승객 입장으로서 깜짝 놀라죠. 그렇지만 광주시가 시내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1년에 4시간, 이마저도 안전교육은 1시간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국민의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과 구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자고 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라는 미명 아래 졸속으로 추진하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투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은 분열될 것이며 국민의당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또 햇볕 정책을 부정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즉각 멈춰야 하고 투표를 거부하는 길만이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안철수 대표의 폭주를 막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를 비롯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영진과 채권단이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노동자 일방적 희생은 금호타이어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자국의 기업 정상화는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를 2번이나 부실로 몰고 간 경영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되자 경영진은 최근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의 회관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MBC를 비롯한 MBC 뉴스가 오늘부터 정상화됐지만 목포 MBC를 비롯한 일부 지역사들은 여전히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